두 분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요구는 해볼 만한 요구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뭐 칠상시라 그럽니까? 아니 제가 보기엔 거 쉬운 일이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전원이 내가 그 친윤계 그러니까 그죠? 뭐 윤 대통령을 굉장히 호위하던 세력들을 하도 이준석 대표 시절에 말이 많으니까 100여 명을 잘랐다 그랬잖아요. 7명, 10명 자르는 게 뭐가 그리 문제됩니까? 왜냐? 물론 그 당사자들은 행정관들은 아니 한동훈 대표가 뭔데 굴러온 돌이 우리 박힌 돌을 빼내느냐 우리가 정권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모라는 것은 그렇게 냉혹한 겁니다. 그건 뭐 좀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소모품일 수 있는 것이죠. 참모는 특정 시절에 맞지 않으면은 자기 자리가 맞지 않다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건 국민이나 국가지 대사를 운영하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도 대통령이 한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잘랐는데 이걸 보고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점의 가능성이 있는데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뭐 김여사 활동을 자제시키겠다든가 자제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공통된 분야가 있는데 좀 약간 두 사람 간의 정치적 심리 상태가 이거를 용인하지 않고 특히 또 주변을 둘러싼 참모들도 아까 우리 미장센 부분이니까 회담의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몰입을 하면서 이 회담 자체를 좀 어그러지게 하려고 하는 모종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다.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간에 좀 상당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내가 여사에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다까지 얘기하는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인적 쇄신 부분에서는 충분히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고 또 그랬어야 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저는 맨 처음에 딱 놀랐는 게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아직도 총리야? 그분 사의를 표명하고 그게 언젠데 아직도 총리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상민 장관, 우리 이태원 참사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벌써 교체를 했어야죠. 그리고 의정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사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거는 의정 갈등의 대화의 전제 조건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내각의 중요한 부분들을 쇄신하면서 대통령이 자기가 아무리 아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잘랐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하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대표와 어느 정도 의논이 됐다면 여당 대표도 좀 살려주고 당신도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하고 이런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이 회담 자체를 성과를 낼 생각 자체가 없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아쉬운 거죠. 지금도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데 김 여사는 활동을 자제할까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과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명품백 사건에서 지금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그게 1년이 됐더라고요. 작년 11월이잖아요. 그건 참 많은 국민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악랄한 몰카 뭐 이런 것이 배경이 돼 있는데 그걸 정무적으로 진솔하게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 그 정권 집권 초기에 사저에서 서울의 아크로비스타입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좀 약간 그 장면을 제가 보면은 비디오를 보면은 이해할 측면도 있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참 어처구니 약간 이렇게 망신이 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참모들이 할 일은 그런 것이죠. 문제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사과가 100이라면 한 120 정도 이상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었다는 것이고 이 사안은 정말 빨리 사과를 했어야 좀 여러 부분이 풀려나간다. 굉장히 인화성이 강하고 좀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오는지 그건 좀 의문이죠. 예. 네. 그 자제요. 우리가 가까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발언을 자제하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예. 뜬금없이 홍준표 시장의 의문의 일패를 안기시고 그 비유를 하신 건데 네.
홍준표 시장도 내가 발언 자제하겠다고 하고 자제가 되느냐, 활동 안 하겠다고 하지만 활동 안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둘 유난 사이, 물 건너 간 사이다. 아니면 아직까지 여지는 있다. 김영건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한 대표 처지가 참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당대표 출마를 성급하게 결정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 결국 이런 귀결로 다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번 회동의 메시지는 그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너는 계속 그 자리에 있기 어렵지 않겠냐? 라고 저는 읽혀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미 비대위까지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이고요. 그렇다면 63%의 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한 대표는 지금이라도 그 63%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전국을 돌파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역술가나 점술가들이 점쟁이들이 많이 나타난 이유도 이런 상황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여소야대 이런 강력한 야당이 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이렇게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아마 역대 처음일 겁니다. 그건 그만큼 굉장히 얼음 조각 같은 찌직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마 깨지면 같이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결별하기도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 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중심이 돼서 뭘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국민 여론이나 언론이나 주위의 어떤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궤도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윤한 관계가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치닫는다는 것은 두 사람의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본다면 그것은 거의 그 다음 선택지가 없어지고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63%의 그 당원의 힘을 가진 한동훈인데 뭐 탈당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지금 이슈를 갖고 다시 당원들에게 물어보겠다 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접점을 찾는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쁘지도 않은 상황인 것이 1, 2인자이기도 하고 집권 세력의 수뇌부인데 그 양측이 당과 정의, 대통령실과 당과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는 건전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차라리 국민은 한편으로는 재미도 있고 어쩌면은 생산적인 그런 견제를 할 수 있는 구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좋은 측면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상당한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국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란 말이에요. 지금 명태균 그 폭로 그 관계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대통령과 여당 핵심의 생각은 명태균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의 위기가 더 심화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더 심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인 네가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이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대표의 생각은 국민 눈높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해법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회담이 그렇게 귀결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안 풀고 이 전국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꼬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